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일단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가 3.79% 오늘 아침에 또 매수 사이드카 발동까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상승하는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는 지금 88개, 한 90개 정도. 상한가 기록한 종목 하나 이렇게 되고 하락하는 종목 수가 81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네. 굉장히 적다. 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승 종목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그리고 여기 위에 삼성전기, 네. 삼성그룹주들이 일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만 오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날은 좋다고 해요. 저는 일단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3.8% 넘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안 좋다고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게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거 안 들고 있으면 정말 소외되는 분들 많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쏠림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네. 오늘 또 더 유독 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주목 오늘 레버리지가 출시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 진짜 아침에 놀랐던 게 네. SK하이닉스가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레버리지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배니까 20% 정도? 20%인데 이걸 이제 사려는 수급이 몰리니까. 워낙 몰리니까 네. 막 35%씩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 단일 종목 2배짜리가 출시가 됐는데 네. 여러분들 까고 나면은 현물형인가 선물형인가도 굉장히 그 구성 시스템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 매도할 때도 야, 이걸 현금으로 받는지 맞아요. 주식으로 하는지 뭐 이런 되게 다양한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모르겠고 다 비슷해요. 보면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그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3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1인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렇게 급등했는데 어떻게 사? 손이 떨려. 이렇게 급등했는데 어떻게 사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만약에 뭐 특정 종목에 레버리지 샀다. 네. 그럼 반토막 지금 난 거예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그러네요. 아침에 그렇게- 들어갔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또 마음 급하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네. 시장의 쏠림. 그래서 그런지 고민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송구스러운 이야기부터 사과방송.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개 숙여 일단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면요. 네. 저희가 그 압구정 센터에서 열리는 압구정 WN 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추가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네. 저희가 웬만하면은 다 막 서서도 들으시게 하고 진짜 이제 소중한 시간이고 시간이 그렇죠. 많이 없고 이게 주말이다 보니까 다 이제 좀 수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전상의 문제로 정말 꽉꽉 채워도 더 들어가면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신청을 네.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아마 따로 연락을 드릴 거고 분명히 그 다음 세미나 때는 우선순위로 그렇죠. 그렇게 초대를 해드려야죠.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어제 신청하셨던 분들은 요거 좀 이제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로 이번 세미나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참여하지 못하시게 됐고 다음 세미나 때 혹은 저희 지금 여의도 본사에서 세미나 맞아요. 네. 예정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중이라서 이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신청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주중에 되시는 분들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여기는 되게 넓어요. 본사여가지고 네, 넓어요. 상당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AI 슈퍼사이클 진단 및 투자 전략 요 세미나에 함께 하시면은 또 좋겠다라는 말씀. 안전상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들 좀 너른 양해 부탁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은요, 여의도 본사 세미나 6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백창규 부장, 그리고 임지용 부장님이 이 AI 슈퍼사이클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네.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속 시원한 또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 네. 부동산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줌이죠? 네.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부동산 관심 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러면은
다들 이제 내 집 마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지금 갖고 있는 거 이제 요거 정책 때문에 어떻게 좀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6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줌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줌이기 때문에 뭐 전국 8도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래에 저희가 링크 혹은 실시간 대결장에 링크를 남겨두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인증을 하시면은 이제 친구 추가가 되는데 이걸 왜 하냐? 친구 추가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 줌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정보도 막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하실 때 아래 URL 클릭 줌 링크까지 클릭이 아니고 이거 사진으로 찍으셔서 네. 그럼 바로 뜨거든요. 친구 추가하기가. 그렇게 해서 친구 추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과 방송으로 오랜만에 또 시작을 네. 해봤습니다. 이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또 클리닉 시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은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소 과장님을 못 뵀었는데 바로 또 이렇게 수요일에 그러네. 수요일에 뵐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특별하게 금요일날 만리 증시가 아니라 뭔가 좀 시장 점검을 좀 해보고자 그리고 또 8,000선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주식 업계 몇 년 정도 계신 거죠, 과장님? 제가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네. 정도 네. 되셨는데 10년 전에 코스피 지수 기억이 나십니까? 10년 전에 뭐 크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네. 그때는 이제 1000에서 2000대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네. 시절이었기 항상 때문에 2, 3천, 2, 3천 10년 사이에는 박스피가 박스피였기 계속 있었죠. 때문에. 3000도 아.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2020년대에 때. 봤던 네. 거고 네. 맞아요. 8,000.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10년 만에 지금 8,000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도 이제 뭐 레버리지 ETF 오늘 네, 상장이 네. 되고 네. 그래서 뭐 이제 근데 교육은 들으셨는데 이제 못 따라가겠다라는 말씀도 오.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따라가요? 일단 뭐 저는 이제 뭐큰 틀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어쩔 수 드리겠고 없이. 어쩔 네. 수 네. 없다. 그래서 그 배경을 뭐 제가 이제 국내는 이제 담당이 아니긴 하지만 네. 네. 일단 글로벌 그 AI 관련되어 있는 그 IT 하드웨어들 동향이 최근에 어떤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한 뭐 유동성이라던가 수급 동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게 사실 국내의 업황 뭐 관련해서 수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봤을 때도 네.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와, 그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희망적이에요. 왜냐면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네.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분들이 과연 뭘 보면서 이걸 따라가야 할까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표들을 또 보면은요. 음. 지금 아직 전쟁 완전 끝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하고 지금 사실 앞으로 FOMC도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하게 돼서 첫 FOMC고 지금 무엇보다 일본의 이번 BOJ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등등 사실 매크로 주변 그렇죠. 여건들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라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 주신 것들이 일단 큰 틀에서는 불편한 요인들인 건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랑 좀 그 상관관계가 좀 과거에 대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자산 가격들을 매기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뭐 부담 요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절대적인 레벨을 떠나서 어쨌든 저희가 그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완전히 해결된 이슈들은 없기는 해요. 그리고 휴전도 저희 연휴 때에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얘기 나오다가 또 다시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제 휴전도 이제 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도 나오고 서로 계속해서 입장이 좀 그 반대되는 그런 뭐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가장 주요하게 봤었던 이제 국제 유가와 그리고 이제 금리 이런 것들은 단기에는 일단 좀 그 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그 글로벌 IT 하드웨어 이쪽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데 한 번 더 이제 뭐 밑단에서의 동력이 이제 되어준 것 같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또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이크론 관련해가지고 발언해준 것들 그리고 이제 외사 레포트들이 이제 샌디스크라던가 마이크론 같은 것들을 이제 P 밸류에이션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같은 모습이 좀 나오지 않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게 과연 이란전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시장에 아니면 미국 시장에 아니면 진짜 끝날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니까 환율 안정되고 유가 떨어지고 이 물가도 좀 잡히고 그럼 우리 시장 더 좋아지나? 외국인 수급도 더 많아지나?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로지컬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어쨌든 고유가에 따른 피해가 큰 국가 중에 하나고 산업 포트폴리오상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입었던 업종들과 주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제가 그 준비한 오늘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한 6월 중순 내지는 한 6월 언젠가까지는 그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은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전쟁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맞겠지만 뭐 끝났다라고 해서 시장이 환호하면서 전체를 다 밀어올릴 수 있는 유동성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있냐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네. 쫓아간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무엇보다 우리가 메모리 외칠 수밖에 없는 건 그쪽은 딴 데는 모르겠어요. 뭐 CPU도 그렇고 어제 밤사이 뭐 인텔 주가 빠진 것도 그거는 지금 숫자 찍히는 거 아니고 꿈과 희망이잖아. 예상일 뿐이잖아 하는데 메모리는 결국 지금 실적이 찍히는데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라는 게 눈에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게 이런 맥락에서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큰 틀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긴 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너무 주도주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 이쪽 위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앞에도 오늘 이제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건전한 상승이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들은 하십니다. 물론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2주 전에도 한번 조정이 잠깐 좀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이격도가 벌어지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심리상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흔들리는 구간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구간도 사실은 저희가 지나가서 지금 8천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어쨌든 메모리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익 가시성이 그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뭐 매크로 지표라던가 대외 요인들을 보면은 불안한 요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지금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돈을 가장 잘 벌 것 같은 쪽으로 일단은 뭐 사실 좀 피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CPU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저희가 사실은 그 AI 사이클이 어떻게 병목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 병목이 이제 가격에 전가가 되는지를 이미 GPU 그리고 ASIC 그 메모리까지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CPU가 뭐 꿈과 희망이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뭐 확률 높은 병목을 이미 예견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메모리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미 지금도 더 잘 보이고 있고 앞으로 얼마를 더 잘 벌 건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이쪽으로의 쏠림을 계속 또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들도 반도체, 특히나 이제 투톱인데 반도체라는 산업으로는 이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AI라는 정말 큰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AI 아닌 것들과 AI인 것들 약간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중국 쪽도 반도체가 지금 괜찮은 상황인가요? 요새 난리 났다면서요? 일단 뭐 괜찮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체감들을 조금 하기가 어려우신 게 그 대만의 TSMC라던가 이제 뭐 한국의 뭐 전자닉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글로벌리하게 이제 메인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네들의 주가가 좋을 때 지수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어떤 그 AI 그 부품 AI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이라던가 반도체는 사실 뭐 시가총액 비중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가지고 있는 위상 이런 것들도 작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들의 주가가 마찬가지로 뭐 국내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좋았는데 사실 이제 지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중국 증시는 요새 이제 뭐 일본이나 뭐 대만, 한국 대비해서 별로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을 확실히 좀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장에서 네. 참여자분들이 중국 관련한 테크 ETF에 대한 투자도 그래서 최근에 되게 많이 한다고 하시거든요. 이거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지금 어떻게 지금 소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관련한 시장을 계속 보시잖아요.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뭐 레벨이나 아니면 타이밍이나 좀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그래서 그쪽도 사실은 국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네. 합니다. 그 제가 그 차트를 좀 그려봤는데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그 많이들 들어보신 그 과창판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가파르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잘 알고 계시는 이제 SMIC. 근데 얘도 이제 안 좋았던 구간을 지나서 이제 꽤나 빠르게 좀 올라온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PCB 관련되어 있는 주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것들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 주가 부담이 있는 건 맞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과창판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뭐 지수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이들 외에 다른 좋은 투자처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이쪽으로의 쏠림을 계속 더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과창판보다는 이제 뭐 주가랑 이제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창업한 쪽은 상대적으로 밸류 부담이 좀 덜하기도 하고, 이쪽은 중국에서 이제 뭐 광통신 그 CPO 쪽이라던가 이제 이런 쪽들의 노출들이 또 있어요. CATL도 이제 그쪽에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승률을 좀 덜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봤을 때 나름대로 뭐 합리적인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늘 이제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파업을 할 때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좀 웃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몇 개를 좀 찾아봤는데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캠브리콘도 지금 1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50% 넘게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웨이가 우리 ASML 노광 장비 없이도 우리 1.4 뭐 나노칩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자생력을 좀 키웠나, 이게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나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을 때는 혹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우려를 할 만한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물론 이제 추후에는 당연히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랑 경쟁을 했던 산업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이제 잘 봐왔기 그렇죠. 때문에. 가격 경쟁이라든지. 다만 이제 그 장비 쪽의 이제 공급 문제가 확실히 계속해서 중국 반도체의 발전을 좀 저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그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노광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과거에 뭐 이미 뭐 서구권 반도체들도 좀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그 무어의 법칙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 같은 경우는 타우에? 더 이상 이제 네. 미세화하지를 않고 이제 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어.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네. 그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쨌든 이게 나중이라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내러티브가 묻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고 있고 중국 반도체도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있다 네. 정도에서 좀 의의를 찾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권 쪽, 이제 저희 뭐 국내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뭐 TSMC 이런 쪽들을 위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각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전 세계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네. 스페이스X, 뭐 오픈 AI, 엔트로픽 이런 대형 IPO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겁잖아요. 중국에도 뭔가 있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올해 어떤 기업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X가 이미 그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초부터 아마 많은 분들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AI랑 반도체는 당연히 메인으로 계속 가겠지만 네. 저희가 연중 계속 좀 주목을 해야 하는 테마가 뭐 우주, 이제 로봇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스페이스X가 지금 최근에 우주 쪽 이제 모멘텀을 좀 이제 불러일으켜 주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뭐 사실 뭐 그만큼의 파급력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제 유니트리가 일단 IPO 상장 심사가 이제 6월 1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6월 1일이요? 얼마 안 상장 남았네요. 상장 심사죠. 이제 네.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일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점점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도 그랬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머노이드라던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그 테마나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시 이 부분도 조금 좀 그 살아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내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ETF들도 이제 일정 부분 그 조정 구간을 지나가지고 최근에 다시 좀 가격이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는 계속해서 메인으로 봐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큰 테마도 한 번 더 이제 이벤트들을 앞두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지켜보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제 창신 메모리라든지 양지 메모리도 상장 심사를 받는다, 뭐 이런 서류를 냈다, 뭐 이런 기사들은 저희가 봤는데요. 네네. 그 잠시 이제 3월에 뭐 그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 좀 중단이 되는 것 같았다가 네. 다시 좀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들도 지금 이제 뭐 큰 이제 무리 없이 뭐 자금 조달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후에 이제 뭐 기술 뭐 R&D라던가 이제 뭐 설비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에 돈을 쓸 거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메모리 쪽, 그러니까 이제 양지 메모리가 그 낸드죠. 그 창신 메모리가 이제 메모리고, 메모리가 먼저 이제 상장을 할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양지 메모리가 상장을 하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 중에 둘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러니까 우주 하면은 지금 스페이스X 쪽으로 워낙 관심이 많이 가 있고 우리가 직접 투자가 좀 힘들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동아시아 쪽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이 참 많이 발전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우주 쪽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스페이스X 관련해가지고 우주 기업들? 우주 산업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그 사정이 다른 나라들이라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머스크 정도가 이제 머스크 그리고 이제 제프 베조스의 뭐 블루 오리진 이 정도가 이제 압도적인. 민간 기업으로서 네. 이제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기술력이 좋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로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대부분 이제 비상장 이런 형태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그 테마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있어요. 뭐 우주가 들어갔다거나 이름에 뭐 위성이 들어갔다거나 아, 거기도 이름에 이렇게 들어가면 올라가나요? 그리고 뭐 일부 관련이 있기도 네. 하죠. 뭐 관련이 아예 없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 우주 항공 쪽 기술을 그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테마성이라던가 어떻게 좀 뭐 미국의 로켓랩 같이 약간 그 프락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뭐 계속해서 관련한 다양한 쪽에 있어서의 경쟁을 펼치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제 이번에도 그 엔비디아의 H200 칩 안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최근에 더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이게 자생력이 그렇죠. 더 강해진 건가 하는 그런 좀 시장의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던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러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붐업이지만 또 결국에는 이제 숫자나 뭐 향후의 전망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거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긴 한데 중국 쪽에 있어서의 반도체 그리고 관련한 AI 좀 익스포저를 키워도 되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이제 담당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냉정이 안 되나요? 이제 냉정하게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반도체만 한정해서는 네. 사실 아직까지 중국에 투자할 만한 유인이 크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음. 왜냐하면 주가나 이런 것들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자생력이 좋아졌나 이제 그런 내러티브가 일부 묻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은 거는 뭐 이제 AI가 만드는 병목이 단순히 이제 고성능 칩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뭐 전력 반도체라던가 뭐 이제 PMIC라던가 이런 그 구형 공정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병목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쪽은 또 중국이 잘하는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대표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SMIC 같은 경우도 뭐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아마 적자가 좀 클 거예요. 네. R&D도 해야 되고 장비 효율도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구형 공정 쪽에서 이제 뭐 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징후들도 분명히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을 좀 끌어올려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있다라고 좀 보면 될 텐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구형 공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선단 공정만큼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받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철저하게 뭐 중국 그 내부적인 그런 어떤 뭐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반도체 자리 의지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다른 투자 대안들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이라는 쉽게 말해서 첨단 장비를 도입하기 어려운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간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사실 마음 편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과 대만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너무 좋죠, 뭐. 대만도 너무 좋은 게 우리가 글로벌 시총 합계로 했을 땐 7위 정도 됐다라고 했는데 대만이 인도를 꺾고 지금 5위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TSMC 말고 뭐 다른 것도 같이 좀 올라가는 형상인가요? 어떻게 거기도 보세요? 뭐 MLCC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TSMC 외에도 대만도 그 일정 부분 한국과 좀 산업 포트폴리오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폭스콘도 일단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IT AI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많고 뭐 당연히 이들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랑 거의 뭐 경쟁하다시피 이제 기존의 시총 상위권 국가들을 지금 잡아먹으면서 둘 다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장님 이번에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네. 6월 중순이잖아요. 그게 한 6월 16일이었나? 그렇죠. 이제 네, 12일, 16일 이제 그 중순경으로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엔케르 청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그 충격에 대해서 물론 이제 워낙에 시장이 그걸 이제 받아들일 만한 체력이 있기는 하지만 좀 매물출에 대한 좀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해 둬야 할까요?
사실 6월 인상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미 좀 그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6월에 이제 올리냐 마냐보다는 BOJ가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몇 프로까지 올릴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최종 그 목표 금리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뭐 만에 하나라도 뭐 이제 뭐 1.5%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최종으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금리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그 새로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늘 이제 과장님 나오면은 일본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양안 관계를 이제 봤을 때도 국방 산업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일본도 올라가는 건 반도체인가라는 쏠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본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비반도체 이렇게 많이 나눠진다고 보세요, 일본도? 일본은 일단 큰 이게 사실 결은 비슷한 말입니다. 말씀 주신 게 일단 맞긴 맞는데 일본은 생각보다 이제 국내나 대만처럼 그 반도체라는 산업이 그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진 않고 일본은 오히려 그 소재라던가 소재, 부품이라던가 부품, 이런 네. 쪽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들 주가도 같이 그리고 그쪽도 이제 비중이 좀 큰 이제 국가다 보니까 그런 쪽들의 주가가 같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시가총액 상위들이 일단 장비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키옥시아 이렇게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소재들을 공급하는 이제 화학 업체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쪽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랑 이제 AI 서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뭐 이제 MLCC나 이런 것들도 네. 사실은 일본이 또 잘하는 영역이고 그렇죠. 뭐 기판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은 전반적으로 같이 AI와 그 논 AI가 좀 나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 삼성 전기, 이노텍 어제부터 퍼포먼스 아마 보셨잖아요. 오늘도 사실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오늘도 시초가에서는 굉장히 시작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늘 비교하는 게 일본의 무라타. 그게 지금 어느 정도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 무라타라든지 일본의 기판, 뭐 MLCC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보세요?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 아니면은 가격이 좀 적정하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큰 상황에서는 비슷한데 사실 이제 국내가 이제 주가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나왔어요. 국내가 더 지금 퍼포먼스 좋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히려 국내가 더 비싸니까 무라타는 사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네.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점유율이라든 무라타가 뭐 여러 가지 영역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네, 네. 어쨌든 글로벌 1등이죠. 1위인 거고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뭐 3위권 정도 네. 이렇게 하는 네. 업체인 건데 근데 일단 올해만 놓고 주가 상승률을 보면 삼성전기가 아마 500%대가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무라타도 뭐 물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한 150% 정도 이제 이 정도 올랐을 겁니다. 무라타 주가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 PER 선행 PER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무라타도 이제 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40배대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한 80배 정도 해서 이제 뭐 100배에 육박하는 이제 이런 수준을 받고 있으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글로벌 1등 업체인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게 약간 그 시장 특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예를 들면은 네. 저희가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가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지는 않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오히려 메모리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이 좀 할인을 받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뭐 이제 MLCC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거의 주가 변동폭을 보더라도 오를 때에는 이제 국내가 좀 더 이제 변동폭이 좀 큰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큰 방향성은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뭐 여기에서 무라타로 갈아타는 게 그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더 싸니까. 근데 과연 그러면은 무라타가 더 올라가고 전기가 이제 크게 꺾인다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어쨌든 이게 그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계속 있는 건 맞긴 하겠지만 이들 그 방향성 자체는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 저희 그 하나 질문 주신 것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대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에서도 대만 얘기가 뭔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만 지금 TSMC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뭔가 이게 지정학적 위험 리스크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이 아까 올라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못 건드릴 것 같은데 중국도 TSMC가 있으니까. 그 리스크는 저희가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 맞긴 네. 하지만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단기간 내에는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물리적인 압박은 이제 뭐 해협 쪽에서의 어떤 뭐 군사 훈련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미 시장에 익숙한 이슈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이슈지만 크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으로 또 이제 우회해서 또 회유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야당 어쨌든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집권 여당이랑 이제 야당이랑 있는데 이들이 그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좀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야당 쪽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영향력을 넓힌다던가 이런 쪽들도 선택 가능한 카드가 있어서 그 마냥 물리적인 그 둘의 관계는 계속해서 어떤 그런 뭐 양안 관계 그리고 뭐 하나의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견이 계속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꼭 무조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시아권 시장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어봤습니다. 우리 사실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의 그 관련한 기업들은 또 어떤지를 보시면은 그 경쟁력이 비슷비슷하지만 주가가 또 레벨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타국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냥 다들 이제는 편하게 국장 투자하시는 게 약간 이제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익률 좋다 하면은 세금이 있어도 그냥 다 아이, 나가죠. 투자하는데 네. 이제는 나가는 거 이제 귀찮다. 국장이 뭐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트렌드는 중국도 또 일본도 대만까지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진은 과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